안녕하세요. 이리라입니다. 자, 우리 이번 국가직 시험 같이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시험 보시고 나서 어떠세요? 좀 쉬운 느낌도 있는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마 대부분 시험이라는 게 사실 뭐든지 완전 쉽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이한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쉬운 것 같아요. 앞에서 풀면서는 아마 그렇게 신나게 풀었을 테고 독해가 순서가 좀 예전과 많이 달랐죠. 일치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게다가 뒤에 가면 답은 뭐 그럭저럭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내용을 생각하자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골치 아픈 그런 경제학 이야기나 뭐 사회학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 독해가 문제 풀기에 좀 애매한 게 많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한 85점? 그 정도 돼야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문제가 물론 다음번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은 절대로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풀이를 하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휘 문제예요. in conjunction with 요런 거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그런 수거죠. 요거 전치사 구로서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뜻을 제가 적어 볼게요. 뭐뭐와 함께 요런 뜻인데, 자, 1번에 in combination with 이게 뭐뭐와 함께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in comparison with 그러면 뭐뭐와 대조적으로, 뭐뭐와 비교하여 이런 뜻이 되죠. 대조적으로가 아니라 뭐뭐와 비교하여. 그 다음에 in place of는 뭐뭐 대신에. 그 다음에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요거 우리 전치사구 리라클의 전치사편에 가면 전치사구 쫙 모아놓는데 거기 다 나오는 기본 전치사죠.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쉽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ervasive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으라 그랬는데, 자, pervasive는 형용사로서 스며드는, 그래서 쭉 스며들어 가다 그런 동사. 자, 우리 동사를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pervade 라고 쓸 수 있죠. 이 per라는 접두어는 제가 through per라고 했었죠. 이렇게 뭔가를 뚫고 관통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vade라는 동사 어근은 이거는 고의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vade라는 어근은 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종이 같은 거 물이 이렇게 종이에 싹 스며들 때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pervade예요. 그래서 스며들다, 베이다. 그리고 이거의 형용사가 pervasive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배어 들어가는 거죠. 스며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스며들어 가서 여기저기에 있는, 도처에 널려 있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보기를 가볼게요. 1번의 deceptive는 요것도 동사 형태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동사 deceive의 형용사가 바로 deceptive예요. deceive는 요거는 속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온 형용사 속이는, 뭐 현혹시키는 요런 의미의 deceptive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ubiquitous,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ubiquitous, 얘가 도처에 있는, 여기저기 널려 있는 요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설득하다, persuade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4번의 disastrous는 우리 재앙, 재난, disaster 의 형용사 형태죠. 그래서 재난의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으면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여기에 우리 ubiquitous 꼭 현관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ervade는 동사형으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deceive는 이것도 동사형으로 외워주시고요. 속이다 그럴 때 우리 같이 이거 이렇게 해서 많이 외웠죠. take in 하고 deceive 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것도 take in도 현관펜 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vex라는 단어는 vex는 동사로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짜증나게 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거 분사, 분사 출신 지금 형용사죠. 감정 분사, 형용사로서 parents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짜증난 부모님들 이렇게 되죠. 짜증난, 화가 난 부모님들. 자, 그러면 보기를 가볼게요. careless, 요 단어는 무감각한, 뭐 냉담한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annoyed, 동사 annoy 에서 온 과거 분사, 감정 분사죠. annoy가 동사로서 짜증나게 하다. 그러면 과거 분사 annoyed는 vexed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putable 그러면 이거는 뭐 평판이 좋은 이런 뜻이고요. confident 이건 쉽지만 많이 나오는 단어죠. 확신하는 동사 confide에서 왔죠.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면 2번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동사 vex하고 annoy 외워주세요.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careless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현관팻. 그 다음에 confident도 현관팻. confident 나오면 항상 같이 confidential하고 우리 구분해서 외우자 했었죠. confidential 그럼 이거는 비밀의, 기밀의 이런 뜻이죠.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지금 구동사를 묻고 있죠. line up 그러면 줄을 세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give up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뭐 공표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carry on 그러면 계속하다. carry out 그러면 실행하다. break into 그러면 침입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는 문맥상 젊은이들의 한 뭉탱이 젊은 애들이 경찰서에 뭐뭐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서에 뭐 하겠어요? 하는 거는 들어가는 거, 침입하는 거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너무 클래식, 지금까지 100만 번도 더 넘게 나왔던 거, 가장 기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강조하는 그런 수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게 어휘 문제가 출제된 편이에요. 그래서 carry on, carry out 이런 것도 뭐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나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딱딱 물어볼 거 깔끔하게 잘 물어본 그런 편이었어요. 생활용어도 뭐 그냥 무난 다 괜찮았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면 사실 앞부분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치 문제. 일치 문제도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일치 문제가 지금 보기가 뒤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서 같이 풀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 5번이죠? 제가 보기가 안 보여서. 자, 문제 5번에 보기 1번에서는 African laborers voluntarily moved to the New World. 아프리카의 그 레이버러가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신세계로 이동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그 유명한 사례가 바로 대서양 그 노예 트레이드가 되는데 이것은 정말 이만큼의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신세계로 플랜테이션 작업을 하러 보낸 거였어요. 여기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틀랜틱 그 슬레이브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러피언즈들은 유럽 사람들이 노동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유럽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가보면 요 바로 뒤에 유러피언즈하고 나오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노예를 최초로 그 노동력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언급된 바는 없고요. 유럽 사람들은 대규모로
가장 큰 규모로 노예를 이렇게 프랙티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라는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이 이전에도 다른 사회에서 노예가 있었다. 그래서 더 일찍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노예를 사용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최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rabic slavery. 아랍의 그 노예들은 no longer exist in any form. 어떠한 형태로도 이제 아랍의 노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아랍에 관한 얘기를 가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 엔드 뒤로 가볼게요. 요거는 앞에서 했었죠. 아랍의 그 노예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20세기까지 계속 이 노예가 계속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소수 국가에서는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3번은 틀렸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4번에서는 slavery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존재했었다라고 얘기해요. 노예제도가. 자, 그럼 요거는 가보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slavery, 노예제도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 제도였기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사회 제도로 slavery가 있었던 거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4번은 일치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어법상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1번에, 자, 이 가이드북은 tells you, 당신에게 where should you visit in Hong Kong? 홍콩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그랬죠. 요거 우리 맨날 하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어순은 의문사 다음에 주동이 돼야 되죠. 의주동. 평서문의 어순. 그래서 어순이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기는 타이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그래서 여기 시제가 현재 완료. 맞죠?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쏙꼬리 댓 구문이고요. 여기에 감정분사가 들어갔어요. 감정분사 문제도 우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지금 사물의 상태, the novel, 소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현재 분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도. 그 다음에 4번에 It's not surprising that 데디아가 놀랍지 않아. 자, 근데 얘는 지금 복문이에요. it 가주어, 대절, 진주어 구문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절과 종속절을 갖고 있는 복문의 형태거든요. 복문의 형태일 때 우리가 부가 의문문을 쓸 때는 주절, 주어, 동사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종속절에 맞추면 안 되고 주절에다가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주절이 지금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is it 이렇게 해줘야겠죠? 틀렸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주제문을 찾으면 되죠.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점차 따뜻해져 가는 그런 물의 온도와 그리고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서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 로스되는 것이 그것이 줄일 것이다. 수백의 그 물고기 종들을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를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물고기 종들은 여기에 A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까지 이르는 건데 굳이 이 물고기 종은 우리가 단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카드 이런 거는 대구 뭐 이런 건데 그냥 여기 참치만 봐도 대충 물고기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산소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물고기 종의 숫자를 줄이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줄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새로운 연구가 결론을 내렸어요. 새로운 연구, 결론 이런 거 들어가면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요. 자, 왜냐면 따뜻한 물은 그 물고기들의 신진대사, 머타볼리즘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네들이 대사가 빨라지게 되니까 숨도 더 빨리빨리 많이 쉬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고갈시킨다라는 설명을 해요. 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산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더 살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종의 수를 줄이는구나 설명됐죠. 뒷받침 문장.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고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면 수온의 변화가 물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수온의 변화와 그 다음에 loss of oxygen이라고 산소의 감소 뭐 이런 거를 쓰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이 와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수온의 변화로 인해서 산소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템퍼러처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템퍼러처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산소가 템퍼러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산소로 인해서 어획량이 아니라 물고기 종수 자체를 줄인다라는 말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의 수라는 말이 왔었으면 맞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동사의 형태에 이렇게 밑줄이 있는데, 투부정사 뒤에 있어서 원형 부정사고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의 형태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nvolve의 목적어 자리에 creating이 맞냐 물었죠. 뒤에 명사 work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치사 to, contrary to, 뭐뭐와 대조적으로 저걸 하나의 전치사 구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명사절의 형태를 묻는 건데 지금 many가 대명사로서 주어고요. believe가 동사예요. 목적어가 빠져있는 명사절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이 돼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려면 앞에 선행사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앞에 전치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명사절이 들어가야 되고요. what절과 that절 중에서 -1 결핍 구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요렇게 and mad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앞에 대신을 일단 삽입이니까 묶어버리면 앞에 taken over가 과거분사 덩어리 1번이고요. made가 과거분사 덩어리 2번이 돼요. 동사 is서부터 같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taken over 되고 그리고 같이 made productive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과거분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과거분사 병치됐죠. 자, 그리고 얘는 taken over 뒤에 아무런 수식어 지금 대시 안에 있는 거 빼면 아무런 거 없죠. 그러면 이때 take over라는 동사는 우리가 완전 타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면구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근데 make는 불완전 타동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불완전 타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로 쓰였던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성 있게 만든다라는 문장을 썼었는데 그게 수동태가 돼서 뭔가가 생산성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괜찮은 귀중한 비어있는 땅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쓸모없는 땅 말고 쓰임새가 많은 근데 그런 비어있는 땅은 누군가가 당장 채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땅은 거의 놀지를 않아요. 그런 땅은 굉장히 밸류어블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땅에다 뭘 심든 뭘 세우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땅은 이렇게 게으르게 앉아 있다라는 거는 그 땅이 노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괜찮은 밸류어블한 거니까 그런 땅은 놀질 않아. 그럼 종종 어떻게 되냐면 인수되는 거죠. 누군가 그 땅을 사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인수됩니다. 자, 그게 여기 안에 지금
수식어가 이렇게 들어있죠. either A or B,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동네에 노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괜찮아. 그러면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그냥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뭐 뭘 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수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안 쓰면 그냥 내가 그냥 비공식으로 인수 뭐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임시로 그 땅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수될 수도 있고요. 자, 인수되어서 그러면 거기다 뭔가를 심거나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내가 건물을 지으면 거기서 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산성 있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목적 보어였던 형용사가 수동태 되고 나서 그렇게 형용사 보어가 뒤에 남아 있어서 얘는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물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는 요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예가 무엇의 예냐를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뉴저지의 그 주립 아카이브라는 것은 문서 저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문서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뉴저지에 있는 문서 저장소가 무려 이만큼의 페이퍼를 갖고 있고 뭐 논문 같은 것들 이만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도 이만큼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의 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면 자, 우리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many state and local archives 많은 주립 혹은 지역의 문서 저장소는 store 저장하고 있습니다. public records를 저장하고 있고 그것들이 실로 어마어마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resource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다양한 건지를 이렇게 예로 보여주면 되겠죠. 이 문장 뒤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자리는 4번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10번.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이 글은 번아웃에 관한 얘기였죠. 우리가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영혼이 탈곡된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 그래서 완전 번아웃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쳐진 상태, 일에 대한 그런 프레셔로부터 완전히 지친 상태를 말하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머슬럭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번아웃은 이렇게 세 가지의 관련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다이멘션,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번아웃 된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컨드 다이멘션에서는 어떤 개인의 성취가 결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오는 거죠. 내가 해도 뭔가 이뤄내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유키즈인가 제가 그 프로를 보는데 무려 28년을 고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다가 28년 만에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세인가 다 돼서. 그리고 붙고 그 다음엔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의 50 다 돼서 하여튼 그렇게 붙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중간에 얼마나 번아웃이 많이 왔겠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계속 했지만 뭐가 accomplishment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취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마지막 그 28번째 해에 그때 이제 이거 좀 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늙은 이제 그 어머님한테 늙으신 지금 28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합격자를 확인하고 나서도 합격했다고도 말을 잘 못했대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합격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내 이름이 아니면 어떡하지? 동명이인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그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것 같아까지밖에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다음 다시 말씀을 드렸대요. 자기가 합격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막 되게 정말
진짜 저분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실 거기서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어컴플리먼트가 안 되면 사실 이걸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오는 번아웃이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뛰어넘으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아웃이 요게 있죠. 자, the third dimension에서 세 번째는 이렇게 depersonalization, 비인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번아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에 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번아웃 설명하고 그다음 그 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아웃에 대해서 accomplishment의 결여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4번 문장에 가보시면 감정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아주 모티베이티드 된 상태로 자기 일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번아웃이 되는 지금 여기 그 성취의 결여라는 두 번째 번아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성취의 결여로서부터 오는 번아웃의 예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관계없는 내용을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생활 영어죠. 자, 11번 문제에서는 뭔가 이제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엌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냐. 부엌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중요한지, 부엌 깨끗한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죠. 그래서 B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의 1번. I want to let it happen again. 이게 제일 좋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감기로 이제 고생을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노즈 스프레이를 써봤냐? 이렇게 묻거든요. 자, 그런데 B의 대답에서, 됐다 그러고, 자기는 콧구멍에 뭐 집어넣는 거 싫다 그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즈 스프레이를 써봤냐? 그랬을 때,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노로 가야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A의 대답에서 그거 효과 되게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약국이 닫았다 뭐 이런 거는 부적절하죠. 그쵸? 그냥 나는 노즈 스프레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좋은데. 그랬더니 아우 난 싫어.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 문제 사막에 관한 얘기예요. 자, 보기 1번이 우리가 하나의 대륙에 적어도 하나의 사막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첫 번째 문장에서 and 뒤에 보시면 day가 앞에서 말하는 사막이에요. desert. 이 사막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은 한 대륙에 하나의 사막이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서는요. 보기 2번에 사하라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the largest hot desert, 가장 크고 뜨거운 사막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노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고비 사막을 얘기했어요. 자, 고비 사막이 차가운 사막, cold desert로 분류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비 사막 나오는 부분에 가보면 어떤 사막은 cold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시아에 있는 고비 사막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면 4번에는 아타카마 데저트라고 했거든요. 아타카마 사막이 가장 레이니스트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사막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자, 바로 그 다음 문장에 그 다음은 아니구나.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막은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했어요. The driest desert such as Chil's Atacama Desert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rainiest가 아니라 가장 driest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일치하지 않네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일치 문제가 좀 빨리 나온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항상 일치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이번 일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바로바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시간 조절을 일치를 풀고 나서 시간 조절이 잘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항상 일치는 제일 마지막에 푸셔도 돼요. 일치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푸는 시간은 똑같더라도 배열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걸 먼저 풀고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면 사람 마음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 잡아먹지 않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남긴 후에 그때 일치 문제를 좀 여유 있게 푸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일치 문제가 앞에 나오는 게 난 너무 부담스럽다? 뒤에 가서 푸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을 물었습니다. 나는 너의 답장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고대한다. 우리 이거 뭐 발로도 풀 수 있는 문제죠.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2번에 그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자, 그가 이렇다고 말을 한 거고요. 올려주는 거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rise가 아니라 타동사 raise가 돼야 되죠. 틀렸죠. 세 번째,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은 고려할 만했다.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be worth ing. 그쵸?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이런 건 무조건 나오는 문장이라고 했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싱글은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의 아들도 그랬다. 소동주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에 대한 조동사 do나 does를 쓰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시제를 써줬어요. 그래서 so did her son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 자, 1번. 이것도 우리 굉장히 시험 보기 전에 많이 했었어요. 자, 당신이 부자일지라도 당신은 진실한 친구들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양보의 부사절에서 형용사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두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럴 때 접속사 양보의 부사절 as가 되죠. 우리가 do를 저기서 as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 몇 번 연습했었죠. 그래서 as if가 아니라 as가 돼야 되고요. as if라는 접속사는 요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정법에서 쓰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래서 접속사가 지금 틀렸습니다. 1번은. 자, 그 다음 2번에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유성 폭풍이어서 우리는 밤새 그것을 보았다. 자, 서치 꼬리 댓 구문이고요. 서치어 혁명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학위가 없는 것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 이것도 우리 타목전 수거 정말 많이 했죠.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방해하다 그럴 때 keep A from B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 from이 빠져 있어서 틀렸죠. 네 번째, 그는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한다. 자, 우리 접속사 if가 뭐뭐인지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뭐뭐인지라는 뜻이 있는데 보통 그때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쓸 때는 or not이 들어갈 때는 if와 뜻이 같은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얘를 써야 되고요. if는 그냥 뭐뭐인지까지 or not과 함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or not이 들어가면 if가 아니라 whether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if절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지라고 하더라도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들어가지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는 접속사는 아니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들어가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쓰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어려워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if와 whether의 가장 큰 차이점은 or not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or not을 whether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근데 if는 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or not의 위치도 whether or not, or not을 whether 뒤에 바로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고 아니면 쭉 쓰고 맨 끝에 or not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whether과 함께 쓰는 그 or not은 위치도 왔다 갔다 되고 어쨌든 whether는 or not과 결합할 수 있는데 if는 그냥 뭐뭐인지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아닌지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접속사 if가 아니라 whether이 돼야 되죠. 얘도 틀렸어요. 잘 옮긴 것을 고르면 정답은 2번입니다.
문법 영장 문제 다 적절하게 물어봐야 할 것을 다 잘 물어보고 있죠. 4번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2번은 얼마나 많이 했던 거예요. 답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빈칸 있는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빈칸 있는 문장을 가보면 Also, not only are people spending money they don't have. 자, 또한 사람들은 돈을 써요. 어떤 돈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는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 신용카드 쓰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라 신용카드는 미리 이렇게 외상으로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일단 먼저 지르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것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걸 사는지는 그러면 요 앞에 문맥에서 보면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사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 않은 거를 산다. 이런 말이 와야 매끄럽겠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이라는 1번의 they don't need가 가장 적절하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학생들이 갑자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거예요. 자, 17번에 보시면 그래도 또 답은 잘 맞추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힌트가 뒤에서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왠지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이라는 단어, 이번에 어휘 뜻만 알았다면 답은 아마 다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단어가 너무너무 시험이 좋아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inevitable 그러면 필수 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이런 뜻이고요. 1번도 중요해요. ludicrous 그러면 우스운, 우스꽝스러운 이런 뜻이 되고요. 요것도 중요해요. preposterous 그러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inconceivable, conceive가 생각하다, 상상하다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2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도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습고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뜻이고요. 2번만 꼭 필수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다른 하나가 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요런 건 사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보기만 보고도 답을 찾기도 해요. 자, 문장을 가보면 thus 그러므로 오직 약간의 세이빙만이 가능합니다. 뭐를 통해서냐면 개선된 향상, 효율성 뭐 이런 개선된 효율성을 통해서 약간만 세이빙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크게 세이빙은 안 된다라는 거죠. 효율성을 조금 높이면 약간 세이빙 할 수 있는데 크게 세이빙은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효율성을 높이면 뭐 조금 절약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 가격의 증가, escalation이면 상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escalation of prices 그러면 가격 상승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모르더라도 그 뒤에 보면 경제학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건 바로 경제학의 원리야. 그게 뭐냐면 여기도 또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차별적이 된다라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 개에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까다롭게 고르지 않아요. 그냥 1,000원이면 야 그냥 닥치고 사. 그냥 사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만약에 이게 10,000원이 돼봐요. 내가 필요할까? 집에 비슷한 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제의 논리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깐깐해져요. 차별적이 돼요. 뭔가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막 이걸 사진 않는다는 거죠. 덮어놓고 사는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좋은 식당, fine dining restaurant, 좋은 식당의 고객들은 좋은 식당의 고객은 뭐예요? 비싼 돈을 많이 내는 그런 고객들이겠죠? 그런 고객들은 excellence. 아무래도 좋은 식당에 내가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우수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래서 머리카락 나오면 사람들이 개지랄하는 거죠. 내가 이게 도대체 내가 얼마 내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지금 머리카락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수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우수함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페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깐깐해지기 때문에 싼 데 가서는 그런 거 나와도 아유 그냥 먹어 이거 얼마짜리라고 하지만 비싼 데 가서는 이런 거를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들이 당연히 가격의 증가를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필연적으로 만든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inevitably 돼요. 근데 이 지문 자체가 근데 사실 정신 차리고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신 분들은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몇 번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에 이게 읽고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글을 좀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붕이 온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글은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면 지금 이제 excellenc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excellence라는 것들이 좋은 식사에서 좋은 식당 가서 당연히 싸구려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것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그런 당연한 필수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서부터가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서비스는 근데 말 그대로 manual labor라는 거죠. 그런 식당에서 해주는 서비스는 사람이 몸으로 이렇게 노동으로 해주는 서비스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죠. 이걸 서빙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하는 서비스라서 only marginal improvement in productivity are possible. 생산성에 있어서 marginal, 생산성에 있어서 약간의 향상만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기계가 찍어내요. 기계가 찍어내면 기계는 1000개, 10,000개를 찍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몸으로 뛰어봤자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1000개 만들던 사람이 그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믈렛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오믈렛을 1000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한다고 2000개 만들 수 있지는 않죠. 1000개도 너무 오바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 300집 이런 거 있잖아요. 콩나물 국밥을 하루에 300그릇만 파는 집이 있어. 그래서 이름이 300집, 맛집으로 우리 많이 가죠. 그러면 하루에 300그릇을 딱 사람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300그릇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노력을 한다 그래도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기도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향상된다는 것은 약간의 생산성에 있어서 약간의 향상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대량으로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내가 수제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식품 공장을 크게 열어서 기계를 막 돌리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약간의 향상만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멘붕이 왔는데 이거에 대한 앞문장에 대한 예예요. 근데 예를 읽고 더 이해가 안 갔죠. 그럼 예를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요리사나 서빙하는 사람이나 바텐더들은 only so much는 고작 뭐 이렇다라는 그런 의미의 부사인데 거의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뛰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준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고작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그 또는 그녀가 인간의 수행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쫄라 이래도 조금 더 빨리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가 오늘 진짜 많이 팔아야겠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이걸 뭐 서빙하면서 뭐 이것도 너무 과장됐잖아요. 그냥 몸을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 뿐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기계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향상될 수 있는 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냥 고작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 뜻이고 자 그러므로 그러면 사람이 내가 뭐 예를 들어 오늘 300그릇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이게 최선인가 막 자기한테 계속 되물으면서 더 열심히 해. 그래봤자 310그릇 이렇게. 그러다 보니 뭔가 이걸 좀 더 많이 팔려면 한 사람을 더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약간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뭔가를 여기서 확 줄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 자체의 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확 줄여서 써가지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약간의 세이빙만이, 절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향상성, 효율성을 개선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뭔가 뭐 동선을 잘 짠다든가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몸으로 다 뛰어야 하는 거다 보니 효율성이 조금 개선된다 그래서 대단하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효율성을 좀 개선하면 약간의 세이빙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팔고 싶다고 해서 뭐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절감만이 효율성을 좀 줄이면 가능해. 그 얘기는 절감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건비는 이거를 절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비용의 상승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감이 안 되다 보니 비용은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기계로 한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장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포장비는 포장재를 조금 싼 걸 쓰면 되죠. 그래서 포장재는 우리가 50% 감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이건 무조건 서빙도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감축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올 수 없는 분야라는 거죠. 사람이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세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센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는 인건비가 되게 세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같은 거 다듬어 놓은 거 팔기도 하고 그냥 안 다듬은 거 팔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안 다듬은 거가 3,000원이면 다듬은 거는 3,500원 이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다듬은 거가 2배라고 봐야 돼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무조건 2배예요. 사람의 그 몸으로 하는 거가 인건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세이빙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효율성을 증가시키면 조금 가능해요. 세이빙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가격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차별적이 된다라는 이것이 경제의 원리래요. 그러므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깐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엑설런스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식당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은 난 여기서 싸구려 서비스 기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따라서 inevitable, 이게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의 순서를 물었죠.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했던 문제예요. 자, 틀림없이 인간의 언어는 명백히 제한된 그런 그 발화, 원숭이나 영장류의 명백히 제한된 발화로부터 구별이 돼요. 인간의 언어는 확실히 그런 영장류의 언어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그것은 아주 세련된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 세련된 수준이라는 게 다른 동물의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훨씬 초월하는 세련됨이에요. 그런 세련됨을 보여주더라. 그 다음에 보기를 갔더니 C로 시작하는 게 2개예요. 그래서 C를 먼저 확률상 먼저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C를 갔더니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인 영장류들도 그러한 기본적인 소통 체계 이외에 어떤 것도 습득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영장류들보다 훨씬 나은 세련됨을 보여준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영장류들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가까운, 제일 많이 진화된 영장류조차도 이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소통 체계 외에는 습득을 하지 못하더라. 그냥 소통은 할 수 있죠. 자기네들끼리. 그렇지만 인간처럼 복잡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런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로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영장류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C에서 우리 뒷문장에 가보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인 그 복잡한 것은
그것은 확실히 종의 특성적인 그런 것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만이 가진 종 특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다라는 그 내용이 A에서 그 말은 즉 어떠한 많은 다른 동물들도 그만큼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 훨씬 못 미치는 많은 종들은 그냥 얘네들은 인간만큼은 아니죠. 인간만큼은 아닌 그냥 단순한 시스템.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many species를 복수로 썼죠. 그리고 이런 many species의 첫 번째 특징이 어쨌든 그래도 요런 복잡한 소통 시스템, 언어는 아니지만 인간만큼 그런 복잡한 언어는 아니지만 소통 체계는 갖고 있더라. 그리고 또 이 species 그들은 이렇게 복수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특징도 있더라.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C가 1번이 되고요. A가 2번이 되고 B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C, A, B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요 글은 보통 우리가 주제문 하면 사실은 거저주는 그런 문제로서 주제문이 대부분 맨 앞에 떡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의 주류였다라고 한다면 19번 같은 유형은 조금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이 주제 문제인데 왜 이게 답이 내가 잘 안 찾아지지?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소셜리즘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 자본주의의 혁명의 단계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사회주의가 후퇴하고 자본주의의 혁명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글로벌 트레이딩, 세계 무역 패턴, 글로벌 트레이딩 패턴즈가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돼서 이 자본주의의 특징에 관한 글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 문장에 가보시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세계화라는 것이 그래서 교역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성의 이익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게 되죠. 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런 좋은 특징들이 있었지만 하고서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이 but 뒤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그 포커스를 받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단순히 세계화가 돼서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졌지만 비평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까대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까댔니? 라고 보면 첫 번째, 그것이 자본주의가 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었고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막 많이 찍어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그리고 제3세계 노동력이 싸니까 거기를 이용했겠죠? 제3세계 노동력을 자본주의의 그런 독점적인 형태에다가 종속시켰고 예속시켰고 뭐 이랬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어서 좋아진 면도 있지만 세계화로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많은 급진주의자들 그래서 또 이거를 이 비평가들을 뒷받침해주는 요 부분을 또 쓴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 많은 급진주의자들이 또 요런 주장을 했다라고 뒤에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 글로벌라이제이션 있죠? 요 문장이 지금 주제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면 자본주의의 그런 착취적인 그런 측면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반응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주제를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에 나타난 존 불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존 불이라는 애가 16살짜리고요. 광부에 일을 하고 있는 애였죠. 어느 뜨거운 여름날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달걀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이렇게 풀룩 나와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감독관한테 자기가 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감독관의 눈이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야 빨리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일단은 계속 일을 해.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keep
디깅 하라는 거죠. 빨리 계속 얘네들은 이제 광부니까 뭘 파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너 하던 삽질을 계속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한테도 이제 그거를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죠. 누군가가, 그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뭔가 엄청난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이거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빨리 일해. 그래서 이 존불이 계속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자갈들을 파내면서 밤 늦게까지 자갈들을 파내면서 이따금씩 자기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니까 요걸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그립, 만지는 거죠. 이렇게 딱 잡는 거. 그래서 그 무거운 돌멩이, 다이아몬드는 일종의 스톤이니까 그거를 이따금씩 이렇게 한 번씩 일하다가 멈춰서서 여기 잘 있나?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의 신경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흥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thrilled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rilled and excited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렇게 전체 문제를 다 풀어봤죠. 그래서 독해에서 뒤에 넘어오면서 아마 약간 조금 흔들렸을 수 있는데 그 앞부분까지는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무난무난했던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것들만 딱딱 짚어서 잘 물어보고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이한 구성의 문제였고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더군다나 막 지금 이제 날씨도 갑자기 막 더워지는 상황에서 무장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또 시험 보면 확 열 나잖아요. 근데 막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 물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아시는 거는 다 놓치지 않고 잘 풀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국가직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해이해지거든요. 절반 정도가 그 기존 공부하던 패턴을 못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방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 패턴만 유지해줘도, 이 사이클만 유지해줘도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직에는 진짜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한 달 동안 그 자기의 그 예전 공부하던 시간, 습관, 그런 것을 3분의 1도 못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열심히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직 때 굉장히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딱 마음을 다잡고 지방직 때 내가 요 시간을 기회로 삼아 더 잘해보겠다. 요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